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보다도 포스코 DX가 수급이 훨씬 더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이 더욱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포스코 DX가 이번 주에 수급을 가장 잘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 포스코 이 그룹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장주는 거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수급을 포스코 DX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관심과 시장의 힘은 포스코 DX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잘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흐름을 보셨다면,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의 이 미스터 마켓에서 했었던 이야기들, 방송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셨다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도 DX겠지만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겁니다. 왜?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메말라 있었잖아요. 자, 포스코 홀딩스를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언제였냐라고 하면 바로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포스코 홀딩스 이제 보셔야 된다, 갈 수 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린 게 바로 딱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이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까요?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정답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항상 저는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순환의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매집하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분출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출의 과정이 나올 때에는 항상 큰 수급이 들어가는 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항상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림이 나왔어요? 수급이 쭉 없으면서 그냥 조정 나오고 매집만 이루어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분출의 과정,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과정이 나온 거죠. 제가 그래서 이때 구간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포스코 홀딩스가 그날로부터 약 한 45만 원 요때 말씀드렸었으니까 76만 원까지 쭉쭉쭉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현재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비엠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다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는데 결국에는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힘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했는데 힘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같이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면서 반등해 주니까 마찬가지로 2차전지 종목들도 워낙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 잡고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등의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왜?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던 구간이 다 이제 61선, 121선 요 구간일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지금 이 매물대가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러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수급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저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좋아진 게 아니라 악재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여태까지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9월달 한 달 내내 빠졌고 10월달 들어와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이 조금의 훈풍이 불어줄 만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전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지켜볼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2차전지는 올라오겠죠.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실적에 감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건데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쪽에 비중 많이 담아 놓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10월 달,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비중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진짜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할 만한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확실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2차전지 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석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제가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는 사실 뭐 계속해서 한 가지입니다. 수급이 여전히 잘 살아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추석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 수 있는 구간을 많이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고 약간의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또 반대로 조그만 종목에서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가 될 거고 그 반도체 섹터가 10월에 정확하게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었죠.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데 최근의 수급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수급이 크게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힘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기는 한데 당장의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으로 움직일 만한 관심 자체는 지금 현재는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훈풍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살아있는 거고 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니까 그러한 훈풍을 어느 정도 주가가 쭉쭉쭉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약간의 모아가기 좋은 종목군들에 속하겠죠. 제가 추석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딱 요 정도 구간에서 요 정도 구간까지 해서 모아가시면은 아마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이 딱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딱 요 정도 구간부터 모아가기 시작을 하시면 그러면은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상당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DIT입니다. DIT 같은 경우에 제가 딱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DIT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힘 자체가 굉장히 잘 살아있죠. 그죠? 힘 자체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완전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는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죠. 오늘도 지금 거의 이 10몇 퍼센트, 13%, 14%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군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죠. 자, 반도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왜? 아직까지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은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반도체 쪽만 지금 좋게 본 게 아니죠. 10월 달에 제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주도주 중에는 반도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월 달 들어오면 제가 뭐를 더 강조를 드렸었어요? 개별주를 강조를 드렸었죠. 10월 달에 여러분들 개별주 안 사시면 수익 보기 힘들다. 저번 주에 제가 개별주를 반드시 사셔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보게 되면 저번 주의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바닥 잡는 구간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강한 반등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주도주 선별하고 이슈 있는 개별주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주도주 중에 지금 반도체가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주도주 중에는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쪽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슈 있는 개별주를 수급 보시면서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10월 달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수익 보시기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이번 주에 그대로 다 나와 준 거예요.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이러한 이 종목들이 있죠. 흥구석유 같은 유가 관련주들 이런 게 그대로 다 개별주 움직임인 겁니다. 보게 되면 흥구석유 뭐 그다음에 오늘 오후장에 또 한국석유 이러한 종목들 다 있죠.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가 주니까 바로 쭉쭉쭉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형성이 되어버리고 이 수급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시장에 이겨낼 힘을 만들고 그러면서 쭉쭉쭉 치고 올라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랬었던, 제가 예상했었던 그림이 그대로 다 나와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를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는 매매를 했냐? 당연히 저도 이번 주부터 매매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매매를 했죠. 개별주만 매매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빛소프트 이번 주에 약 한 10% 상승 나온 구간이 있었죠. 요때 10월 10일 날에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날에 바로 접근을 해가지고 당일 10% 정도 수익 챙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오전만 하고 왔기 때문에 TCC 스틸을 접근을 하고 왔습니다. 수익을 챙겼고 비단 저는 이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개별주도 접근을 하고 있지만 모아 나갈 수 있는 종목도 접근을 해서 그 종목도 지금 현재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수 자체는 한정적인 구간에서 움직일 거지만 가는 종목은 굉장히 잘 가는 장세, 그러한 장세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저는 완전히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장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게 딱 반도체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중에 딱 방산주. 오늘 오후에 보니까 빅텍 굉장히 좋게 움직이더라고요. 뭐 빅텍이나 뭐 아니면은 뭐 유가 관련주들 뭐 한국석유나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 굉장히 지금 좋게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죠? 좋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게 움직여주고 있냐? 지금 시장에 개별주밖에 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주 중에는 지금 어찌됐든 반도체가 좋은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의 힘이 아직까지 약하죠. 시장의 힘이 아직까지 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호재가 어찌됐든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개별주가 날뛰기 가장 좋은 환경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한 4월, 5월 달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갔잖아요.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2차전지라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죠. 주도주가 활약을 해주면서 시장 투자자들 투심 다 끌어올려주니까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 이제 같이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도 막 이렇게 순환이 나오고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장세는 무언가 고점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가 과연 얼마나 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고점이 정해져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강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도주가 강하기 힘든 환경에서 수급을 어디가 다 받아줄 거냐. 이런 개별주들이 다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TCC 스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수급이 들어간 기점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뭐 빅텍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들 뭐 그다음에 DIT 뭐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지금 시장에서 잘 들어와 줬죠.
시장에서 이 수급이 잘 들어와 줬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어떻든 그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들어와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의 기술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된 건데 뭐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어찌됐든 수급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수급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못 잡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익 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주도주 같은 경우 2차 전지는 여전히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요. 종목들이 워낙에 많은데 지금 이 대장주들은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얘네들은 이제 길게 봐야 되니까 당장에 뭐 큰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DIT 같은 종목들을 또 우리가 잘 선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가지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소부장 쪽으로 한번 우리가 잘 선별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잘 하지 못하면 10월달, 11월달에는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 11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수급에 더 집중을 하셔야 10월 남은 일정, 그 다음에 11월 달에 FOMC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이제 어느 정도 대들보 같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부를 개별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 놓으셔야지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에 뭐 비중이 한 절반 물려 있어요. 비중이 절반 물려 계시면 그러면 어찌됐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2차 전지는 언제든 올라올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최대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해칭 시켜놓고 만회를 시켜놔야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종목군들로 해칭을 시켜 나가셔야 되는 거고 2차 전지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 뭐 유가 이러한 종목들 사실상 이번 주 전체 적이었죠. 유가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 계속 좋으니까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노려야 되는 시장인 거고 최대한 수익을 지금 타이밍에 챙겨 놓으셔야지 그래야지 11월 달에 FOMC 결과 나오고 뭐 FOMC 결과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주도주가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또 주도주의 뭐 추가 매수 대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만큼 안 좋게 나왔을 때 또 대비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대응을 할 만한 그런 힘을 또 아껴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부터 추석 전부터 이제 10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이 개별주들 그 다음에 주도주들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나누어서 수급적인 부분을 선별을 잘 해서 꼭 수익을 잘 챙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는 그래도 이제 주도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혹은 이제 뭐 셧다운이 아직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악재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세? 박스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 받는 종목들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결국 개별주 중에 간 종목들은 크게 봤을 때 유가하고 방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도주 중에는 반도체밖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그림이 또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방산이나 유가 관련주들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주말간에 무언가 전쟁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면 혹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이제 이 다음 주에 완전히 수급받는 섹터군들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급 선별을 하셔가지고 종목들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그림이 한번 이제 나올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LG전자를 한번 이 밤에 이제 들고 나왔었어요. 남이따 방송할 때 LG전자를 이제 한번 들고 왔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푸근하게 한번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냥 뭐 쉽게 매수를 하시면 된다. 매수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LG전자가 지금 바닥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다가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들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혹시나 지금 대응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어느 정도 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요 정도의 수급 정도만 들어와 주면 그러면 슬슬 대응할 만한 타이밍이 온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죠, 여러분들.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고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 들어오는 거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뭐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라든지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절대 없고 개별주에 대해서만 수급을 잘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 그래도 좀 큰 산은 넘어간 것 같아요. 어찌됐든 9월달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 이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구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수익 보실 준비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주도주, 그 다음에 개별주 어떻게 이제 또 이 수급에 따라서 접근을 하실 것인지 여러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따가 또 4시에 또 공방도 있으니까 공방에도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10월달, 11월 대응 방안 한번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 뭐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분명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매매 적극적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어떻게 또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시장 대응 전략 방안들 잘 생각을 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